굿모닝. 지금 이거 보이시나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오늘 미세먼지가 나쁨이라고 되어 있어서 마스크를 쓰고 일단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이게 단순히 미세먼지가 아니고 어디서 불이 났는지 연기가 자욱합니다. 지금 불 냄새가 안 되겠습니다.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불이 났었네요. 예. 그 타워팰리스 옆 동네 있잖아요. 구룡마을. 거기에서 빈집에서 불이 났다고 기사가 뜨네요. 그렇지 않아도 공기가 안 좋은데 화재까지 나니까 막 연기가 이렇게 되면서 공기가 뿌옇고 불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며칠 전에 한 분께서 그 안성기 선생님에 대한 오쌤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요즘 그 안성기 신드롬이라고 해서 겸손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방송에서 많이 화제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 안성기 선생님을 한두 번 뵌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뵀냐면은 안성기 선생님이 저 외대 베트남어과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는 30, 40대, 30대 한참 제가 방송하고 활동하고 그럴 때는 저도 외대 총동문회 활동을 조금 했었거든요. 요즘 뭐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대 출신 중에서 가장 왕성하게 그 활동을 하셨던 분들, 그 유명인들 가운데 한 분이 이제 안성기, 저한테는 이제 선배님이시죠. 그리고 난타를 기획한 송승환 씨, 그리고 가수 유열, 그리고 이런 분들이 이제 외대 출신으로서 당시에 제가 이제 한 40대 초반 방송 많이 하고 그럴 때 총동문회 같은 거 하고 그러면은 그분들이 많이 이제 등장을 하고 그러셨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연유로 이렇게 소음 모임에서 이제 한 번 뵌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그 안성기 선생님 이렇게 뵈면은요, 저도 그때도 참, 이게 맞는 얘기인가?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보통 사람들이 그 정도의 유명세가 있고 그 정도의 셀럽이면은 거기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아우라라 그러나? 근데 참 이 안성기 선생님은 사람을 이렇게 볼 때 거의 뭐 아주 좀 심하게 얘기하면 굽신굽신 할 정도로 그렇게 몸을 낮추십니다. 그리고 항상 밝게 웃으시고, 저는 참 신기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뵐 때만 해도 저렇게도 겸손한 것이 가능하구나. 아이러니했다니까요. 아이러니했어. 정말 겸손하신 분입니다. 참으로 겸손하신 분.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많은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겸손함은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가 겸손함이잖아요, 그죠? 마음과 태도. 그리고 이제 물질을 얘기하면은 그게 이제 겸손함, 아니면 여기 이 물질 세계에서는 검소함.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세계에서는 뭐 건방짐, 갑질 뭐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게, 여기서는 뭐라 그래야 돼요? 뭐 그냥 그러니까 사치 내지는 뭐 아이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냥 낭비. 이런 이제 이쪽은 이제 물질의 세계, 이쪽은 이제 마음의 세계잖아요. 근데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겸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정말 우리가 평생 살아감에 있어서 편안하게 사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검소함, 그리고 티내지 않는 거. 막 남에게 막 그냥 자기가 가진 것은 100인데 막 500, 1000처럼 막 이렇게 그런 사람들 더더러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물질의 세계, 그리고 이제 이게 마음의 세계인데 두 가지는 뭐냐면 하나는 검소함이람을 겸손을 이런 측면에서 지금 바라보는 겁니다. 겸손은 나를 낮추는 건데 그거는 달리 얘기하면 상대방도 인정해주는 마음입니다. 나도 잘났지만 나는 결코 너를 지배하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 나름대로의 멋이 있고 나는 내 나름대로의 멋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다른 거지 내가 너보다 잘난 게 아니다. 결코 잘난 게 아니다. 어느 한 부분은 내가 너보다 잘날 수 있을 수 있지만 모든 면에서 내가 너보다 잘난 것은 아니다. 고로 내가 지금 조금 뭐 유명하고 조금 남들 앞에 이렇게 보인다고 해서 그거는 그런 면에서만 내가 당신보다는 조금 나은 점이지 그렇다고 해서 모든 면에서 내가 당신보다 나은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과 다른 것이지 결코 내가 당신을 어떤 지배 위에 있는 지배해야 되는 내지는 상위의 개념인 그런 것이 전혀 아니다. 나는 그냥 나고 당신도 아주 귀한 존재로서의 당신이다. 바로 이런 거예요. 서로가 다르다고 인정하는 거. 내가 이걸 가졌지만 당신은 이걸 가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서로 다를 뿐이지 내가 너보다 위에 있지 않다.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항상 수직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고요.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낫다. 그러니까 여기서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간 사람, 그건 그냥 공부를 잘한 것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공부를 잘하면 모든 거를 다 잘하고 잘난 건가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만 잘하는 거야. 그죠? 공부의 세계에서는 그 사람이 좀 나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영역이 공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에서 모든 게 다 잘난 게 아닌데 가만히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면 학창시절에 공부 잘하고 공부를 잘하면 일반적으로는 조금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에 가지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가고 돈도 좀 벌고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모든 면에서 굉장히 본인이 잘난 거로 생각을 하고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갑질을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건방진 거잖아요. 겸손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 부분에서는 내가 너보다 조금 나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결코 당신보다 모든 면에서 나은 게 아니다라고 본인을 낮추고 상대방을 이렇게 동일하게 대할 줄 아는 마음가짐. 그게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이 겸손하지 않으면 그래서 지배를 하려고 들기 때문에 적을 만든다라는 거야. 왜냐하면은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그 사람을 대할 때 기분이 좋겠냐고요. 그건 아니지. 내가 비록 너보다 이런 점은 낫지만 아니야. 너도 나보다 이런 점은 훨씬 나아. 이렇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공존할 수 있지만 야 이런 식으로 내가 너보다 못난 게 뭐 있어. 뭐든지 다 이기려고 들고 뭐든지 다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러면은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대놓고 반격은 못하지만 마음이 상하죠. 그래서 이 겸손이 참 자기 자신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한테 칭송받고 다른 사람하고 함께 공존하는 데 있어서 겸손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이 겸손하지 않으면 그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내가 너보다 낫다고 항상 이기려고 들다 보니까 사방이 쥐레밭이고 사방이 다 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난 사람이 크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괴로워해. 항상 이기는 거에 익숙해 있고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늘 본인이 힘들어. 본인이. 왜? 내가 너보다 나으니까. 자꾸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면 본인이 힘들다니까. 그래서 겸손하지 않으면은 행복 지수가 많이 낮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첫째예요. 이게 첫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겸손함은요, 자기를 지키는 굉장히 훌륭한 방어책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특히 요즘 같은 시절에는요, 요즘 같은 시대라는 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나중에 어떤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돼도 과거가 다 기록으로 남아있잖아요. 그죠? 인터넷 여기저기 보면 다 요즘 거짓말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유명하게 됐던 사람도 뭐 과거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폭이라든가 정말 그 까마득한 옛날의 그런 사건으로 결국은 퇴장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짓말이 없잖아. 이제는 감출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몸을 낮추면서 항상 방어적으로 사는 게 이게 겸손함인데, 이 겸손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막 보스하고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그게 유명하지 않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사람이 나중에 유명하게 되면요, 그게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 그래서 결국 과거의 히스토리에 발목이 잡혀서 더 이상 성장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간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한번 나는 도전을 해보겠다. 그러면 여러분의 과거가 쫙 나올 거잖아요. 여러분의 그 탄생서부터 시작해서 쫙 이렇게 나왔을 때, 저는 거의 끔찍합니다. 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되는 거 많죠. 과거에 겸손하지 못했던 저의 생활을 저는 뭐 많이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데,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성기 선생님의 집안을 보면 그 아버님이,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영화 제작사라고 알려지신 분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제 그 영화 제작하고 이런 거를 제작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아역으로 자기 아들인 그 안성기 선생님을 이렇게 캐스팅을 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대중 앞에 드러내게 되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 안성기 선생님은 영화 배우니까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몸에 밴 거죠. 어렸을 때부터. 뭐가 몸에 배요? 행동 조심하는 게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밴 거죠. 보통 사람들은요, 유명인이 아닌 경우는 그냥 어렸을 때는 자유롭게 살죠. 근데 자기 아버지가 무슨 대통령, 자기 아버지가 장관, 그러니까 유명한 집안에 자기 아버지가 무슨 뭐 이재용 삼성 회장도 그렇겠죠? 삼성그룹 회장 이러면은 유명한 사람 집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아무래도 조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 엄마 아버지 욕되게 만드는 거다. 항상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주변에서도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이런 식으로 항상 대접을 하다 보니까 본인도 알게 모르게 본인 스스로가 이제 좋은 말로 표현해서 본인 스스로가 우리는 그래도 뼈대 있는 집안, 우리는 그래도 사회의 리더층, 그러니까 나는 행동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우리 부모가 욕먹어. 이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게 그래서 명문 집안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이 명문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은요, 아무래도 행동을 함부로 할 수가 없거든요. 욕먹으니까. 그만큼 대접을 해주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있다고요.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마다 지금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에서 느껴지는 그 기품이라는 게 있어요. 보면 기품이라는 게 있어. 제 주변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지금은 저 사람 사는 게 뭐 그렇게 뭐 화려하거나 뭐 돈이 많거나 뭐 사회적으로 유명한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다음 물건 사는 거, 뭐 이런 거 유심히 이렇게 관찰하면은 참 저 사람은 귀티가 난다. 참 저 사람은 품위가 느껴진다.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더라고. 근데 반대로 지금 돈도 많아. 그 지금도 유명해. 그런데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이렇게 보면 졸부구나 졸부. 참 정말 왜 저래.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니까. 근데 저는 그러면서 내 자신을 반성한다니까요. 저도 많이 반성합니다. 많이 부족해. 칼가 많이 부족해. 조금 제 스스로도 그런 게 느껴. 좀 어떨 때는 오 선생님 내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싼 티가 납니까? 좀 품위를 지키시오. 진짜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건데 나는요 그냥 일반 서민들 그리고 싼 음식 그냥 이렇게 좀 호텔보다는 모텔 그다음 비즈니스석보다는 그냥 일반석 참나 난 그런 게 더 편해 더 편하다고 그러니까 그 호텔이나 뭐 5성급 호텔 그다음에 비즈니스석 뭐 이런 거 가면 몸이 훨씬 편하고 품이 있고 좋지요. 근데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돼도 그게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어쩔 수 없나 보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창피한 얘기인데 잠깐 멈추고 이게 제가 가지고 다니는 지갑인데요. 이 지갑 옆구리에 보면 뭐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두 개가 있네 오늘. 여기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이쑤시개잖아요, 그죠? 이거 두 개가 있는데 여러분 또 욕할라 나한테. 이거 두 개 갖고 다니지 한 일주일 된 것 같은데. 이거 잘 보이시나요? 이거 보인다, 그죠? 이게 깨끗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쓰고, 창피해. 이걸 보면, 이거 돈이 얼마가 하겠어요? 이제 제가 이걸 아끼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걸 통에다 넣고 다니면은 보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지갑이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넣고 다닌다고요. 이렇게 넣고 다닌다고. 근데 나도 알아. 이게 행동이 참 품이 없는 거라는 걸 나도 아는데,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나네요. 저희 아버지 시대에는 이제 이런 게 없었죠. 이런 이쑤시개가 없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일반적인 나무로 된 이쑤시개. 그거를 통에다가 이렇게 항상 넣고 다니십니다. 이렇게 동그란 이렇게 조그만 통에다가 넣고 다니시다가 한 두세 개 있어. 이렇게 빼가지고 쓰시고 난 다음에 칼로 이렇게 가지고 다시 담아. 그러니까 이쑤시개 하나 가지고 한 5번 쓰셨어. 그러면서 내가 우리 아버지 보고 있을 때, 아버지, 그냥 버려. 그냥 버리세요. 그랬는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네. 영락없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야. 그냥, 이게 이거 여러 번 쓰면 좋지 않겠지.
좋지 않겠지만 가끔 잃어버려요. 잃어버리는데 이렇게 쓴다고. 뿐만 아니라 어지간하면 제가 막 어떤 거 막 버리고 그거 잘 안 되더라고요. 되게 아껴.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깍쟁이냐 그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돈 잘 씁니다. 그렇게 막 깍두기 깍쟁이처럼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구두쇠는 아닌데, 근데 그게 그게 그런 거예요. 그게 다시 얘기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조금 넉넉한 환경, 그런 여유 있는 가정, 그리고 어떤 명예를 소중히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가정 환경.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은 그게 나이가 들어도 그 티가 납니다. 티가 나. 그게 티가 나. 저는 그래도 정말 자랑스러운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이거든요. 우리 가족 모두. 우리 부모님이 돈은 없으셨지만 정말 사랑이 많은 가족이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 가족들은 전부 지금도 매일 카톡하고 열렬하게 사랑하고 삽니다. 이거는 이제 그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의 가정이었고 가정 교육이었고 가정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반면에 물질적으로 여유는 없으니까 지금도 먹고 살 만큼 돼도 하는 짓거리가 딱 이렇게 산다. 그 겸손을 얘기하려고 그랬죠. 바로 겸손이 그런 거예요. 겸손은 자기 자신을 늘 낮추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티나지 않게 행동하고 말도 조심하고 공격적으로 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항상 조심하고 이게 겸손이잖아요. 이게 겸손이잖아. 그런데 그런 좋은 환경에서 자랐던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게 몸에 배어 있더라고요. 그 겸손함이. 왜? 겸손하지 않으면은 내 부모가 욕먹고, 그렇잖아요. 이거 저거는 지 아버지가 뭔데 저거는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가정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된다고요. 조심해라. 항상 말 조심하고 몸 조심하고 항상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늘 자기가 어렸을 때 찍었던 사진이 나중에 어디서 어떻게 돌아다닐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교육받고 본인도 그걸 알아. 그래서 남들하고 사진 찍을 때도 되게 조심합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조심하고 유의하고 이렇게 살아.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요 신경 안 씁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되는 대로 살죠. 즐겁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자유롭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이렇게 해도 사실 큰 문제가 안 되지만 그래도 명품이고 소위 말해서 잘난 사람들은요 절대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라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 옆에 이렇게 가면은요 향기가 납니다. 어떤 향기가 나냐면 인품이라고 하는 향기가 난다고요. 그리고 그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다져진 인품이 쭉 성장해서 중간에 망하지 않고 그 길을 쭉 가게 되면 그게 바로 안성기 선생님 같은 분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몸에 배어 있어서 쭉 이렇게 성장 과정에서 계속해서 그런 거 아역 배우에서 시작해서 국민 배우로 쭉 컸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옆에서는 그런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뭐 안성기 선생님의 부인이 어떤 분이세요? 잘 모르죠 우리들. 그것도 그렇게 유명하고 본인이 이런 다 그것도 감추고 조심하고 그러는 겁니다. 막 밖으로 막 왜냐하면 밖으로 이렇게 내돌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말이 많아지잖아. 뭔가 말이 많아지고 자꾸 가십거리에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도 최대한 보호하죠. 자꾸 매스컴에 내보내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고 안 하죠. 오히려 왜? 그렇게 하면 자칫 잘못하면 구설수에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아이들도 행동에 제약이 따르고 불편해지니까 그런 게 있다니까. 그래서 이게 참 겸손이라는 거가 이렇게 중요한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겸손은요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타인을 인정한다라는 의미.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겸손한 사람 옆에 있으면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하기 있어도 마음이 그렇게 편한 겁니다. 왜? 적이 없으니까. 그다음 또 하나는 그렇게 조심하고 자기를 낮추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내 자신을 protection, 내 자신을 지키는 최고의 방어책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방어책. 너무나 막 이렇게 막 쇼오프하고 막 이렇게 그냥 하고 뭐 갑질하고 내세우고 명령하고 막 이러면은요 다 적을 만드는 거거든. 그게 자 이게 겸손, 이게 마음의 재산이죠. 그 다음에 있죠 검소. 검소는 물질적인 재산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기가 열을 가졌는데 막 백처럼 행동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겸손도 그렇고 우리가 안성기 선생님이 아무리 겸손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 안성기 선생님을 이렇게 볼 때 아이고 참 아이고 가지지도 못한 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 저분은 참 많이 가졌음에도 겸손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분이 뭐 이렇게 굽실굽실한다고 해서 이 아부 안에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물질적인 검소가 됐든 마음의 겸손이 되었던 간에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항상 겉으로 지나치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행동의 그런 자세는 적을 만들지 않는다. 적을 만들지 않는다. 그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 결국은 내 마음의 평화, 그리고 내가 나를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다. 그게. 그래서 저는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 쉽지가 않아요. 쉬우면 누구나 다 했죠. 저도 한참 멀었죠. 저도 뭐 깊이 많이 반성하는 바가 많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조금 더 겸손했더라면 어쩌면 지금쯤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나거든요. 이제 뒤늦게 조금 철이 들어서 아직도 저도 겸손하려면 멀었습니다. 아직도 멀었어. 근데 이런 겸손함, 검소함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게 몸에 딱 배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명품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명품이야. 우리 주변에 보면 드물게 그런 명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가짜 명품, 다시 얘기해서 이게 몸에 배어 있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어느 날 이렇게 뭐 부자가 되거나 어느 날 명예를 갖거나 어느 날 유명해지면 뭔 짓을 하죠. 뭔 짓을 해. 그러면은 적이 생기죠. 적이 생겨. 그 적으로 인해서 결국 본인이 망하게 되죠. 그렇지 않던가요?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거, 검소하다라는 거, 참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휴, 내가 왜 이제 와서야 이 중요한 것을 알았을까? 조금 더 어렸을 때부터 알았으면 조금 더 컸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가위바위보를 하겠는데요. 오늘 산을 못 갔으니까 제가 AI를 이용해서 배경을 알프스 배경으로 해가지고 한번 올려놓겠습니다. 가짜의 가짜.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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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가위바위보. 안녕히 계세요.